안녕하세요. 원밀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 1동, 역곡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광내경입니다. 시정질문 앞서서 힘들게 치른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안정적으로 잘 출범되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도 많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이 자리에 나와서 칭찬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천시에 제가 그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형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 조성호 팀장님하고 조성환 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복지 쪽이시고 한 분은 교통 쪽이세요. 민원이 가면 다 그 두 분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언젠가 한번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꼭 그 두 분은 꼭 한 번은 칭찬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먹었는데 올라올 때마다 자꾸 까먹어서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일 잘하는 우리 직원들은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두 분이 더 두드러졌을 뿐이지 다른 분들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넣었는데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러운 시정 질문들이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제가 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가 굉장히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냐면 우리 시는 뭔가 땅을 파헤쳐서 뭔가 새롭게 거기다 토건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 하던 토건 사업 적으로 다시 막 달려가고 있고 다른 시들은 교육이나 환경이나 복지나 방향성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또 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시가 계속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다급하게 사업들을 선정해서 거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의 11항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돼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재난이나 국가에서 시급하게 내려오는 예산들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그 당해년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재난급의 그런 국가 사무 외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이상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5건 중에 자체심사 중에서 11건이 투자심사에서 11건이 조건부 추진돼 있어요. 투자심사에 들어가 있던 총 15건 중에 적정은 4건에 불과하고요. 조건부 추진이 11건입니다. 조건부 추진의 11건의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6건이었는데 4건이 조건부 추진이고 2건만 적정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한 80%는 조건부 추진이에요. 아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계획의 범위 안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지 않을 정도에 그래서 시급한 일인지 제가 살펴보았더니요. 부천 자연생태공원의 누구나 숲길이에요. 시급한가요? 공원조성과? 소사 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급한가요? 또 공원조성가 나오네요. 스카이라운지 49층의 조성사업
관광진흥과 예전 거죠. 시급했나요? 어린이 교통나라 리모델링 교통정책과 시급했나요? 신곡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하지 못한 채로. 똑같습니다. 원미사호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시설과 여울지구 건설정책과 부천 치유해설 녹지과 신곡 도서관 리모델링 별빛마루 도서관 신흥 고가구 도로관리과 또 나옵니다. 2024년에 지방주차 심사를 받은 이것도 수정됐거든요. 30억 이상이 초과돼서.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도로관리과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해와라. 여러분들 절차 안 지키십니까? 총 16건 중에 14건이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은 미래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업을 시급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별로 분명하게 이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부서에 확인해 보니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까지 투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하니까 369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됐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직전 연도에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369가 잘못된 거, 그 당해년도 369가 잘못된 거, 369가 앞에 있고 11월이 사후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그냥 다급하게 처리하느라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심지어 누구나 숙기 사업의 공원조성과 사업은요. 12월에 특조금을 받았어요. 특조랑 특교금을 22억 받았어요. 거기까지 이해해요. 12월에 갑자기 받았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 심사를 받아요. 좋습니다. 그렇다 쳐요. 그런데 투자 심사에서 나옵니다. 조건부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제 11월에 있잖아요. 다음에. 근데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투자심사 단계,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 성립 전 예산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동안 의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시급했는지 수의계약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3월 달에. 3월 6일에 한 번 수의계약 받고 3월 30일에 두 번째 수의계약 받았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절차에 어긋난 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업에 누구도 조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타당한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못된 절차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원 조달 방식에서는 지방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까지 지방채 보고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의회에 들어올 때는 부천시 재원으로 다시 들어왔고 추경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음대로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 기억으로 누구나 숲길을 계속 예시하고 있는데 누구나 숲길은 국도비로 하겠다는 사업으로 우리 상임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36억 정도를 추경해 받은 거를 앞으로 가급적 국도비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애를 쓰는 건 좋은데 무엇도 옳은 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는 돼요. 돈이 왔는데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절차를 사후에 하면 되니까. 한두 건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16건을 심사했는데
4건이 적정이고 조건부 추진이 11건이고 24년도에는 6건이 추진했는데 4건이 조건부 추진이고 2건만 적정합니까? 적어도 조건부 추진은 1~2건이어야 되고 적정이 전 반대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계획적이지 않은 돈을 자꾸 쓰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번 선거 기간에 돌아다녀 보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좀 얘기하면 부천시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뭐 좀 얘기해달라면 다 돈이 없대요. 구청에 전화해도 구청에도 돈이 없고 동에 전화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전화해보라 그런대요. 그럼 구청에 전화합니다. 돈이 없죠. 구청에서 본청 전화번호를 알려준대요. 돈이 없죠. 돈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그래서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뽑아봤는데 한 번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단 1원이라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 100억이든 200억이든 시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맨날 돈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예산이 힘들다고 해서 일자리 오늘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3,300개 없앴고요. 장애인 일자리 없앴고요. 도서관에 책도 없앴고요. 다 없앴는데 이 돈은 다 어디 갔죠? 그런데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그렇게 돈 없다는 올해도 2조 4,147억에서 2조 4,378억으로 200억 가량 늘었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있죠. 그리고 물가 상승비 있죠. 다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에 맞춰서 또 다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시는 왜 자꾸 돈이 없습니까? 우리 시는 단 한 번도 예산이 마이너스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증액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진짜 줘야 되는 소프트웨어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토건 사업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줘야 되는 돈을 못 쓰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들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에 제가 예산과 관련된 것, 중기지방재정과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분 지어놨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규모에서 부서별로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그 내용들은 얼마이길래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사업이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로 사업으로 된 토건 사업들은 얼마만큼인지, 그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중기지방지정 계획을 받지 않은 사업들은 어떤 사유와 어떤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놓치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정적인 절차들로 인해서 어쩌면 돈이 줄줄줄 새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서에서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아직 예민한 철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고, 시장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사전에 침해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직렬이라는 것이 있고 직렬에 따른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조직의 운영의 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 소외되지 않는 직렬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95개의 과장 중에 복지직렬은 5개 과입니다. 제가 복지직만 뽑아봤는데 어쩌면 복지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만이라도, 복지국에 있는 과장들만이라도 복지직렬이 해야지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직렬별 여러 직종들이 다 있잖아요. 건축도 있고요. 직렬별 고유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과 시장께서는 그 부분을 항상 마음에 좀 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